실리콘 웨이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유리기판 만들든지 플라스틱 기판을 만들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라 그랬죠. 거기 들어가는 금속 구리 코일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요. 실리콘 웨이퍼에다 텅스텐 부분이 무거워서 이렇게 그 열이 축적된다. 그러면 이게 텅스텐 구리 합금을 나눠서 열을 분산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기술입니다. 실리콘 그러니까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팔 수 있는데 접합 구조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쿠기의 어떤 접합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홈을 파서 그 접합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유리기판, 뭐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조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 파는 안에 절연 구조는 코팅 구조를 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바탕에 열에 잘 휘는 으로 유리나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웨이퍼에도 가로 세로로 심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심지를 잡아줘서 휘지 않게 만들어지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게 이제 금속 제조할 때나 아니면 저기 고무판 제조 그래서 이런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디 갔나? 제가 그릴게. 네, 하나 그릴게. 이렇게 해서 고무판, 금속판,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판 이런 데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칼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줍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알갱이를 동그란 알갱이들을 집어넣고 알갱이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속이다 그러면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안에가 이제 이렇게 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판이다. 그러니까 그럼 안에가 금속 구조가 이렇게 뼈대가 들어가고 금속 알갱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무판이다. 그럼 거기도 금속 뼈대가 들어가고 안에는 이렇게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가고 안에는 금속 알갱이 또는 합성소매 나일론 같은 이런 소재가 뼈대로 들어가고 안에는 이렇게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제가 안에 합성소매 나일론 같은 걸 이렇게 심지 구조로 넣어주고 가루나 입자 구조로 들어갈 수 있거나 금속이 들어가거나 금속 가루나 뭐 이렇게 뼈대가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금속이나 고무판 제조할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제품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이한 금속으로도 가능하고요. 상이한 금속을 가루를 여러 개를 뭐 안에는 가루나 입자 구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 별표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한쪽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하나는 스텐 구리 분말, 하나는 알루미늄 분말, 하나는 또 다른 금속 분말, 구리 분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안에를 골고루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뼈대를 각각 입자 구조를 그렇게 틀리게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제조에 있어서 금속 제조에 있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리 기판이다, 플라스틱 기판이다, 실리콘 웨이퍼다. 그러면 거기서 가로 세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분말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뼈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넣어줘가지고 고정시켜서 열에 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에 좀 약한 부분에 이 기술을 다른 데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딩 와이어 같은 기술에 또는 전기선, 통신선으로 쓰는 구리 코일과 동판 구조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열에 강합니다. 전기선과 통신선, 피복에도 이것을 자체에 넣어서 만들거나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광섬유선도과 같이 안팎의 코팅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피복 자체를 만들 때부터 그걸 하거나 안에가 이제 석영실에 들어간 경우
석영실로 이렇게 내신 구조를 가져가지고 합성섬유 비트가이 90%짜리로 지금의 아크릴선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와 아크릴선을 그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신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지금의 아크릴 제품 잘 깨지잖아요. 합성섬유 나일론 플러스 아크릴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제품 만들어져서 투명도는 좋고 강도는 센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카본 소재도 그렇고 탄소섬유도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아크릴 제품이 아니라 아크릴로 하는 게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합성섬유 다른 걸로 탄소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탄소섬유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제조하시고 카본 소재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제조합니다. 유리 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또는 실리콘 웨이퍼 기판 구조에 있어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팔 수 있고 그 안에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코팅 구조를 넣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접합 구조를 가져서 나노 구조를 어떤 좀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펠리클에도 쓰고요. 펠리클 구조 반도체와 기판을 접착시키는 구조에도 이게 사용합니다. 금속 크림 넣어가지고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플라스틱 어떤 창겹, 플라스틱 창, 유리창 겹합,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접합하는 이런 구조로도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할 때 접착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나노 구조 홈이든 홈을 파고 접착하는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을 결합하는 이런 구조로도 들어간다. 유리창과 유리창을 결합하는 구조로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뭐 이렇게 타이밍 벨트의 산업용 벨트 접합 구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고주파 제품들, 그다음에 뭐 물놀이용 매트라든지 고무보트,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자동차 강판 같은 데나 뭐 선박 강판 이렇게 그런 데도 이렇게 철판 구조에 들어간다.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구조를 넣어서 부식에 강하다고 이 기술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강판에도 좀 탄성을 더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금속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알갱이나 이게 넣어가지고 탄성이 되죠. 공무판 같은 것도 그러면 되겠네. 당근 바다로 되고 공무판도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넣어가지고 만들고 탄성이 더해집니다. 자동차 신발 밑창 같은 데도 그런 소재에도 들어갑니다. 알갱이를 동그란 알갱이 탄성, 용수철처럼 탄성이 생긴다는 거죠. 크고 작은 대중소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무 영역을 덮어서 고무로 만드는 자동 신발 밑창도 그럼 탄성이 더해집니다. 겉으로는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에 더하게 하는 방법.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으로 만들어 또는 것을 크기를 대중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이것이 힘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고 제가 평균대로 발표했죠. 그것처럼 굉장히 탄성이 좋아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도 그러면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면 그렇게 해도 탄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자동차만 아니라 골판지에도 종이 박스나 골판지 만드실 때 플라스틱 골판지 종이 골판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홈을 파줘요.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지만 홈을 파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골판지 만드시거나 플라스틱 골판지 그럼 신발 깔창에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일종의 에어 쿠션처럼 되겠죠. 그래서 신발 깔창도 할 수 있고 고무 같은 데도 그러면 이렇게 고무판을 홈을 파줘 가지고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는데 안에 홈이 파여져 있어요. 홈의 크기는 알아서 하시고 홈의 크기를 간격별로 일정 간격별로 크기를 만들어 주면은 되는 매듭 구조 마대 구조로 더 쿠션이 더 세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고무판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주거나 금속판, 플라스틱으로 홈을 파주면 이렇게 쿠션이 생긴다. 삽선 고무도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이 생긴다. 자동차 강판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주방 기구 만들 때 주방 기구에다가 안에는 홈을 플라스틱 후라이판이다. 홈을 파준다. 겉으로는 평판이다. 안에가 홈이 파져 있다. 안에 홈이 파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다. 이래도 그래서 후라이판이 굉장히 열 전도도가 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코펠 같은 거, 뭐 기타 이렇게 주방 기구가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는 홈을 파줬다. 안에가 홈이 숨겨져. 열이 이제 오목골처럼 이렇게 생겨 열이 발산이 잘 돼. 그래서 고온고압으로 빨리 흐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그냥 금속을 이렇게 그냥 홈을 파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용량 물을 끓일 때 홈을 파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되게 금속을 만들거나 뭐 또 다른 소재도 됩니다. 홈을 파줘서 열을 증폭하거나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이런데, 김치 냉장고 이런데, 데이터 센터. 근데도 히터기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에다 홈을 파가지고 화목난로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오목난로처럼 오목골처럼 열이 발산합니다. 화목난로도 들어가거나 히터기, 오븐 이런 데도 들어가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오목골처럼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하면 그걸 굉장히 그리고 물을 끓이거나 해수 담수할 때 증발 구조로 해서 중류수는 팔고 안에 소금은 이렇게 판다 이렇게 해야 돼.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좀 지금 동그랗잖아요. 그럼 이걸 넓적하게 펴자. 그럼 사각이라고 합시다.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사각 다른 모양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각으로 펼쳐서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묶어놓자.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표면적을 넓게 해서 통과시키자. 그랬더니 뭐 YTN의 어떤 정류하는 데 업체에서 동그랗게 이거를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말아놓은 표면적 넓힌 거 아닙니까? 잔머리를 쓰시는데 그 제 기술이에요.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 주한미대상 서울시 인천시 곽과이강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9호로 제 YTN에 플라시창 비상벨 시스템 별별 게 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냉난방 시스템 이런 자동차 프로펠러 좌우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향장치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변속기 없는 기술이 들어가요.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 속도를 강중량 만들거나 조명 같은데 여기다가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같은 연구지만 15W, 30W, 60W를 내거나 전기의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가 많죠. 파워를 틀리게 해서 모터 기술에도 들어가죠. 전기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음을 따라서 모터가 이렇게 적은 매전, 많은 전 그렇게 모터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